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1장 회귀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귀분석에서 회귀라는 표현이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레스가 이제 간다는 뜻이니까 과거로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영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 사이의 상관관계를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쩌다가 잠깐 크거나 작아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두 상관관계를 보니까 서로 직선의 관계가 있고요. 자녀의 키가 무한정 커지거나 무한정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 키의 평균으로 되돌아가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기서 회귀분석이다, 이런 말이, 회귀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귀분석이라는 게 어떤 변수들 간의 함수적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인 모형을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으로 측정된 변수들의 자료에서 이게 잘 들어맞는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측하게 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 회귀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자녀의 키를 살펴보는 건데, 자녀의 키는 부모의 키라든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자녀의 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의 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부모의 키를 우리가 종속변수다, 이렇게 독립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에 의해서 자녀의 키가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키에 의해서 의존한다, 종속된다 라는 거,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해서 자녀의 키는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그냥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함수관계, 특히 원인과 결과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맺고 그거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회귀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x와 y 값도요 함수관계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은 확률적인 관계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x라는 변수와 y의 변수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형태를요 점을 찍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을 산포도, 산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 뿐만 아니라 직선의 관계인지 곡선의 관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귀분석의 종류는, 단순 회귀분석이라는 것은 종속변수가 하나, 그리고 독립변수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심플 리그레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중회귀분석이라는 것은요,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둘 이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항회귀분석, 또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 회귀분석,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단순한 심플 리그레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변수의 값이 독립변수 x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변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되지 않는 오차항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변수 x에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측정 값은요, f라는 함수관계 외에 뭔가 오차항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 값도 확률변수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fx가 x의 1차 함수관계라고 하면요, 요거를 이렇게 상정한 거예요. 베타 제로에다가 베타 1 x, 이렇게 선형관계라고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요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우리가 회귀계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 모르는 값이죠. 미지의 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골턴에 어떠한 성인 어른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를 가지고 얘기해 본다 합시다. 성인 남자의 키는 사람마다 다 다른 값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 남자의 키 자체는 평균이 있고 그 평균의 약 한 오차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y가 이렇게 전체 평균에다가 평균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 오차항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성인 남자의 키를 우리가 평균 뮤를 아버지의 키만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설명 변수인 아버지의 키는 이게 이제 독립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x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자녀의 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확률 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끝에 나와 있는 오차항에 해당하는 것은요. 이게 평균이 제로고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오차의 평균이 제로라는 그 가정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상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로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한 가정이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 모형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요게 y의 값 나타내는 거 할 때 쓸 수 있겠죠. y는 요거에다가 오차항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요 값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상정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료의 수가 충분히 많거나 y가 취하는 범위가 굉장히 뭐 이렇게 되면 별 차이가 없긴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더 어떻게 우리가 값을 추정하는가 그걸 볼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최소 자승법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선형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x값은 얼마로 주어졌죠? y값은요 확률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어진 x1 거기에 대응되는 y1, x2에 대응되는 y2.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요. xy의 관계식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베타 제로와 베타 1이라는 값을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회귀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베타 제로, 베타 1 이 값에 대한 추정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추정치를 이렇게 구한다고 할게요. 그때 어떤 추정치가 제일 좋은가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떨어져 있는 오차잖아. 그 오차를 가능한 한 작게 해야지 이게 가장 적합한 추정치 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오차와 관련된 요거 2라고 쓴 겁니다. 그게 이거야. 전체 요 추정된 회귀식 y hat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거랑 각각의 yi 값이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가 이걸 제곱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제곱한 값이 이왕이면 가장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걸 우리가 최소 제곱법, 최소 자승법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값을 제곱한 것을 가장 작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요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요. 요 오차의 제곱합을요. 최소라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을 베타 제로와 베타 1으로 미분을 해서 제로로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식을 정리해서 미분을 합니다. 제로로 놓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제로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n 해서 다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되는데 요거 미지수 베타 제로, 베타 원 요거를 구할 수 있잖아. 식이 두 개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해요.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럼 베타 원의 요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구하게 된 게 정리를 하니까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S, XS, X, XY 이렇게 식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베타 1 요 값을 구한 다음에 베타 제로의 햇은 요 식에다가 저 회기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하는가 요 관계식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이제 정규 방정식 이렇게 나타내서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암기해 두세요.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추정된 최소 제곱 회기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형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추정량과의 차이를 잔차, 레지듀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따 뒤에 보겠지만 그거를 설명되는 거랑 이 회기식이 설명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걸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능한 한 여기 보시면 실제 오차, 입실론의 그 실제 관측값이라고 생각할 때 요 잔차값이 작을수록 설명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차항에 대한 분산이 작을수록 잔차는 0에 가깝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곱의 합 이거는 오차항 분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잔차에 대한 제곱을 해가지고 서메이션한 SS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가능한 한 요 값 이거를 잔차 제곱 합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잔차 제곱 합 이걸 통해 가지고 불편 추정량을 나타내면요. 여기 보시면 원래 표본 회기선이 있고 원래 요 값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럼 이게 우리가 표본 회기선에서 나타낸 그 잔차의 차이를 2라고 얘기하고요. 원래 이건 진짜 여기에 나타낸 모 회기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입실론 I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잔차들로부터 분산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 차이에다가 자유도로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 잘 보세요. 요렇게. 자유도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베타 제로 햇과 베타 1 햇 추정되는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두 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체 n개의 어떤 변수가 있으면 거기서 여기 나와 있는 두 개를 빼버린다라고 해서 자유도는 n-2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우리 식 잘 이걸 MSE 이렇게 얘기하고 오차항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SE 요거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요렇게 우리가 해서 요걸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단순 회기 모형과 최소 제곱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가능한 한 여기 나와 있는 잔차 제곱을 가장 최소화하는 값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하나의 단순한 사례인데요. 예를 드는 건데요. 5개월 동안 광고에 따라서 매출액이 얼마나 달라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광고 1, 2, 3, 4, 5 했는데 매출액이 2, 1, 2, 2, 4 이렇게 나왔습니다. 3포도를 찍으니까 이렇게 됐죠. 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추정되는 회기식을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요 값,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는가 그거를 살짝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요거 베타 1 구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요거 식입니다. 요거. 그래서 S, X, X, XY분의 XX 이렇게 쓸게요.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거 분자는 평균과 XY의 그 차이 요게 3이야. 그럼 3과
요거 1과의 차이에다가 2와 1과의 차이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 메꾸시면 2, 1, 0, 0,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다 서메이션 하니까 7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7 분자에 들어간 것이고, 여기는요 두 개 자기 자신의 우리가 빼준 거에다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차이 3과 1 차이가 2잖아. 2의 제곱 4, 뭐 3과 2의 차이 1의 제곱 1 해서 이렇게 다 쓰고, 요거를 다 더하면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베타 1에 대한 햇 그거 값은 0.7 알 수 있고, 그거를 여기 회기식에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베타 제로는 마이너스 0.1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기식을 우리가 도출하게 되었고, 우리가 요 회기식에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서 구해낸 값과 요거와의 차이 나타낸 거, 그걸 잔차라고 그랬죠? 그 잔차를 우리가 제곱해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타낸 거 다 더하면 당연히 0이 되니까 요거를 제곱해서 가장 작게 나타낸 값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SSE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SE 값은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요 SSE 값 요 각각 잔차에 제곱해서 구해낸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오차항 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SSE로 끝나면 안 되고 자유도로 나눠주는 게 바로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SSE 값을 구했고, 이거를요 자유도로 나눠줘야지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요거 베타 1의 햇 요 값을 구하는 건데, 요거 식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주어진 값 있잖아. 뭐 제곱의 합과 평균의 제곱, 그거 이용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위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차근차근 잘 보셔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볼 거냐면, 어떤 회기 분석할 때 회기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X값과 Y값 두 개의 정보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기식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래서 회기 계수라고 그랬죠. 베타 1과 베타 제로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잔차라는 레지듀얼의 제곱의 최소값, 그래서 잔차의 제곱을 가장 작게 만드는 회기선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라는 것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